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57년 10월 14일 미국 캔자스주의 토피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어느 옷가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옷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름답기로 소문난 직원의 외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옷을 사러 가게를 들어왔다가 정작 이 직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평소와 비슷한 하루였어요. 옷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았고 이 직원도 평소처럼 똑같이 손님을 맞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여성이 들어옵니다. 딸에게 사줄 드레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직원은 친절히 드레스들을 꺼내서 손님들에게 보여줬고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주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손님이 직원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꺼냅니다.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데 어떤 여배우를 닮은 것 같다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 아니냐는 거죠. 예쁘니까 칭찬을 하고 배우냐고 물어보는 건 장난 같긴 하지만 크게 이상할 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직원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어떤 여배우의 이름을 말하자 이 직원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더니 손에 있는 드레스들을 내려놓고 가게 밖을 나가버리는 거죠. 옷가게 사람들이 이 직원의 행동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그날 가게를 그만뒀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옷가게 직원에겐 어떤 비밀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손님이 닮았다고 한 그 배우가 누구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의 옷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의 이름은 진 티어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얼핏 봐도 굉장히 이쁘죠. 헐리우드 고전 영화에 나올 법한 얼굴이에요. 오드리 헵번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영화배우가 맞습니다. 1938년 18살의 나이로 데뷔한 진 티어니는 비비안 리와 잉그리드 버드만, 에바 가드너와 함께 가장 아름답다는 고전 영화배우 중 한 사람으로 꼽히거든요. 1940년대 헐리우드의 대표 배우 중 한 사람인 겁니다. 1946년에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왜 더 이상 영화를 찍지 않고 작은 옷가게에서 숨어 살며 일을 하게 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진 티어니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배우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한 거예요. 한 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우울증이 생겼느냐? 그거는 한 열성 팬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스토킹이나 집착 같은 건 아니었고 딱 한 번 잠깐 마주친 팬이었는데 대체 그 일이 뭐였길래 이런 우울증이 생겼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진 티어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 11월 19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어요. 진 티어니가 본명입니다. 아빠는 보험중개사고 학교 교사예요. 엄마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랐어요. 성장 배경을 보면은 귀족 가문의 딸처럼 키워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 쓰는 걸 배웠고 15살이 되자 스위스를 갑니다. 유학 간 거죠. 여기서 2년간 국제학교를 다녔고 프랑스어도 배워요. 17살에 여기서 졸업을 하자 이번엔 미국을 갑니다. 여기서 서양인들만의 특징인 사교 문화에 발을 들이는데요. 그것도 뉴욕의 최상류층 사람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방 실증을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그동안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이도 점점 드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한 번은 가족여행 중에 우연히 유명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들릅니다. 여기서 영화감독 눈에 든 거예요.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영화배우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한 거죠. 굉장히 갑작스러운 제안이에요. 가족은 반대하면서 진 티어니를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 영화배우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재미있어 보이는 일을 찾은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 지루한 뉴욕의 사교계를 떠나고 연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재능이 또 있었나 봐요.
연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18살에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연극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인 1939년엔 헐리우드에 진출했고 이때부터 영화 배우로 살게 됐던 거죠. 진티언니는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리고 연기까지 잘하는 신인 배우였습니다. 금방 반응이 왔어요. 데뷔 4년 만인 1943년에 헐리우드 최고 여배우 수준의 출연료를 받았고 7년 만인 1946년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릅니다. 20대 초반에 이것들을 다 이룬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1941년에 진티언니는 깜짝 결혼 발표도 하는데요. 20살이었거든요. 이때 무대 의상 디자이너인 올레 카시니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부모는 딸이 배우가 되는 걸 반대했었죠. 하지만 성공은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살 된 딸이 그것도 프랑스 출신의 이탈리아, 러시아 혼혈 남성과 결혼한다니까 이거는 정말 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결국 결혼을 허락해요. 그리고 부부는 한동안 잘 살았죠. 왜 한동안이냐면 결혼 3년 만인 1943년에 첫째 아이를 낳거든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43년 10월 15일 진티언니와 올레 카시니 사이에서 첫째 딸인 다리아 카시니가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나는 건 당연히 어느 집에서나 좋은 일이지만 이 부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출산을 해야 정상인데 이걸 만삭 출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아이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조산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거죠.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4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기가 작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청각에 심한 문제가 있었고 눈은 백내장으로 양쪽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비해 신체 발달 상황과 지능도 크게 떨어졌죠. 진티언니는 그래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 딸을 키우려고 했지만 막상 이런 문제들을 직접 겪다 보면은 순간마다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딸인 다리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이유는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엄청난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진티언니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일찍 성공하면서 실패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는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항상 딸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고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린 거고요. 진티언니의 우울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수면 장애도 생겼어요. 이 문제를 이겨내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안 좋은 선택들이었죠. 수면제와 술의 힘을 빌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요. 우울증은 더 심각해져요. 나아지지 않는 우울증은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 돼버립니다. 처음엔 남편도 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자 4년 만에 별거를 선택하게 되죠. 딸은 진티언니가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임신 중이었습니다. 둘째 딸인 크리스티나 카시니는 별거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다행히 이 둘째 출산 소식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남편이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집에 돌아옵니다. 부부가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기로 했죠. 하지만 이것도 1952년에 결국 이혼했고요. 진티언니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사진이 둘째 딸과 진티언니가 찍은 사진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진티언니는 가장이죠. 이제 다시 헐리우드에 복귀해 여러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아직 우울증이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연기를 하는 동안은 그 캐릭터가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에 정신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사실 우울증만이 아니라는 거죠. 복합 증세가 온 거예요. 오래된 친구도 기억하지 못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이야기가 끝나면 금방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촬영 중인 영화에서 갑자기 중도 하차를 했고 새로 만나기 시작한 파키스탄의 알리 왕자와도 파혼합니다. 모두 심각한 우울증이 원인이었어요. 진티언니의 우울증은 첫째 아이인 다리아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작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증을 더 깊어지게 만든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진티언이 이야기의 핵심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23살이던 1943년 6월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당시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죠. 진티언이의 남편도 이때 참전을 나갑니다.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유럽 각지에 근무 중인 미군들을 위한 헐리우드 스타의 위문 공연 행사를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응했죠. 동료 배우들과 함께 독일에서 근무 중인 군인들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위문 공연은 당연히 자기 직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진티언이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날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 사실을 알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945년이었어요. 행사에 갔다가 어느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여성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자기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유명 배우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법하죠. 그런데 진티언이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1943년에 2년 전에 진티언이가 독일 위문 공연에 왔을 때 자기가 해군으로 근무하다가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사실 풍진에 걸려서 병실에 갇혀 있었는데 진티언이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서 행사장에 왔었다는 겁니다. 그 덕에 둘이 만날 수 있었고 자기의 부탁으로 볼에 입맞춤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웃으면서 갔어요. 하지만 진티언이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단 한 번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1943년 독일에서 해군으로 근무했다던 그 여성은 그 당시 자기가 풍진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풍진은요,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온몸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면은 풍진에 걸려도 하루에서 길게 3일 정도 앓으면은 나을 정도로 심각한 병은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임신 중인 사람이 풍진에 걸리면 이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임신 초기에 임산부가 풍진에 걸리면은 산모는 건강한 성인이면 별 증상을 느끼진 못합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 시점에 형성되고 있던 장기에 기형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엄마가 풍진에 걸린 순간 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면 아기는 심장에 기형이 생기고요. 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청각장애가 생기는 거죠. 결국 풍진에 걸린 임산부의 아이는 100%의 확률로 신체에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티언이가 이 여성을 만났을 당시는 첫째 아이인 다리아를 임신 중일 때였어요. 그리고 진티언이는 자신의 볼에 입맞춤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신체 접촉으로 진티언이가 풍진에 감염됐던 거예요. 하지만 알아본 증상대로 산모는 증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풍진에 걸린 줄도 몰랐죠. 대신 뱃속에 있던 딸은 그 여성이 전염시킨 풍진으로 많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됐죠. 가뜩이나 아픈 딸이 자신의 탓 같아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그 시작이 자기는 기억하지는 못하던 그 순간에 만난 어떤 팬 한 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진티언이의 우울증은 이전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더 심해집니다. 결국 이 우울증이 진티언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게 됐죠. 앞에 있는 여성은 진티언이 사건 주인공이고요. 뒤에 여성은 둘째 딸입니다. 1954년 심각한 우울증으로 더 이상의 배우 활동이 힘들어진 진티언이는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려고 정신병원에 제 발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입원했어요. 여기서 27번의 전기치료를 받았는데 전기치료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유증이 더 생겼죠. 기억 상실 증세는 이때 생긴 거고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어증도 생겼어요. 우울증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14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려는 자살 시도를 벌인 적도 있는데요. 이때 다행히 입원하면서 치료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병이 조금 나아지기도 했고요. 일상생활도 조금씩 가능해졌어요. 당시 치료 막 하고 퇴원해서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좀 사회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 시내의 옷가게에서 주급 40불을 받으면서 점원으로 일했던 거고요. 하지만 어느 손님이 진티언니를 알아보고는 이 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겁니다. 영화배우가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이 소문 때문에 결국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울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자 다시 본업이죠. 영화배우로 복귀를 시도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이미 나이는 들었고 영화계는 유행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진티언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옛날 배우가 돼버렸어요. 1940년대 미국 헐리우드의 대표 배우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졌고요. 1991년까지 평범하게 살다가 70세 나이에 폐염증이 생깁니다. 폐기종으로 사망하게 됐죠. 진티언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살면서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나의 행동이 남에게 오해를 사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풍진에 걸린 팬도 신체 접촉으로 감염이 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진티언니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은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요. 요즘에 더 전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2020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제주도 모녀 사건이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딸이 유학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려고 같이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항공이 취소되자 제주도로 가게 된 거죠. 여기서 4박 5일을 지냈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면서 여행을 했고요. 여행 도중에는 지역 병원에 가기도 했어요. 식당이나 카페, 숙소 다양한 곳에 방문했지만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자 제주도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뭐 숙소나 식당, 카페, 병원 한 20곳 정도의 건물이 영업을 중단했어요. 집중 방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접촉한 96명의 사람들은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제주도청이 그래서 이 엄마와 딸을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할 정도로 제주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도 일부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제주도를 간 거는 아니죠. 하지만 권장하던 수칙을 어기면서 행동했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볍게 생각한 일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인 풍진에 걸린 팬이나 진티언니 그리고 딸인 다리아의 이야기를 좋은 예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940년대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였던 진티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미스터리도 아니고 강력 사건도 아니에요. 제가 주로 해오던. 하지만 이 시국에 알아두면 좋은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 풍진에 걸린 환자가 정말 신체 접촉으로 전염이 됐는지 몰랐는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풍진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격리돼 있으니까 의사가 어떤 병인지 당연히 설명해 줬을 거고요. 그래서 병실에 갇혀 있던 건데 정말 전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이거는 환자 관리를 못한 병원의 문제겠지만 그걸 알면서 병원을 나왔다면은 이건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마 그날 자기와 접촉한 행사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들도 풍진에 걸렸을지 몰라요. 전염된 사람들은 왜 자기가 풍진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았겠죠. 진티언니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알게 됐을 뿐인 겁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진티언니의 큰딸이죠, 다리아가. 그래서 대부분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진티언니의 친구인 하워드 휴즈가 모두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이 남자예요, 왼쪽에. 이 사람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비행사이고요. 영화 제작자로 유명한 억만장자죠. 그 하워드 휴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친구가 또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친구 딸의 양육비를 쉽게 몇 년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던 거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사귄 적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진티언이가 헐리우드 영화배우기도 하고 예쁜 데다가 남성 편력이 좀 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존 F 케네디와 만나던 사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워드 휴즈도 영화 제작자니까 업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마주칠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높은 확률로 깊은 관계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워드 휴즈도 비슷해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돈도 많고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유명하다는 여배우들 거의 다 알고 지냈겠죠. 그리고 많은 배우들과 굉장히 깊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120명 이상의 영화배우, 여배우들을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자, 다음은 책 소개 있습니다.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인데요. 이 사람의 책 중에 깨어진 거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진티언이와 풍진 환자 펜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 소설이 나왔을 때 그런데 진티언이가 굉장히 큰 불쾌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그럴만한 게 개인의 사생활 이야기를 누군가 책으로 써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낳은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민감했을 거고요. 지금은 뭐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2차 창작이 나올 때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죠. 그렇게 영화나 책이 나오는데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가처분 소송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런 개념이 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책은 계속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와 진티언이가 따로 만났다 뭐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은 꾸준히 팔리고 지금도 뭐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책도 그래요. 영화가 있어요. 미러클 액트라고 하는데 198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오래됐죠. 자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긴 하지만 소재만 가져온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가수로 나오거든요. 사실에서 주제를 가지고 왔지만 많이 각색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